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앤리업의 송희진입니다. 무엇이든 많이 쓰고 사용하다 보면 낡고 닳게 되기 마련이죠. 우리 몸속의 관절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루 평균 10만 번 정도 사용을 하다 보면 우리 관절이 많이 무리가 가서 한 40대, 50대 정도가 되면 퇴행성 관절염을 앓게 되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퇴행성 관절염을 손쉽게 치료할 수 있는 PRP 프롤로 주사요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이죠. 라파메디앙스의 김영우 원장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노년층의 10명 중에 8명은 퇴행성 관절염을 앓게 된다고 해요. 퇴행성 관절염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퇴행성 관절염은 문자 그대로 관절의 퇴행, 노화가 오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뼈와 물렁뼈가 닳아서 못 쓰는 병을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뼈와 물렁뼈만 퇴행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인대, 힘줄, 신경 이런 모든 근육들이 다 퇴행이 옵니다. 그래서 그 퇴행이 오는 그 관절 부위의 질환을 통틀어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퇴행성 관절염은 특히 중년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연세 드시면서 여러 가지 세포나 이런 조직들의 그 노화 현상이 나타나죠. 그런데 여성분들은 한 자세로 그 반복되는 일을 하는 게 많죠. 가사 일을 하시든지 직장 일을 하시든지 그러다 그게 누적이 돼서 중년 이후에 나타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고생을 많이 하셔서 우리 어머님들이 그러시죠. 네. 네,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을 앓게 되면 이거 뭐 인공 관절을 껴야 되는 게 아닌가 많이들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네. 어떤가요? 네, 인공관절 수술은 아주 훌륭한 치료 방법 중에 하나니까요. 네. 인공관절 수술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행성 관절염이 심하면 모두 인공관절 수술해야 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 수술하지 않고 여러 가지 좋은 치료 방법이 있으니까 네. 퇴행성 관절염이 심하면 난 수술해야 된다 하고 미리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오늘 소개할 치료법이 바로 프롤로 치료거든요. 프롤로 주사요법. 아직까지 많이들 생소하실 거예요. 저희 방송에 몇 번 소개를 하긴 했는데 네. 아직 방송을 그동안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프롤로 주사요법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프롤로 주사요법은요. 우리 몸속에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는 이런 고장이 나거나 병이 있을 때 회복시켜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롤로 주사 치료라는 거는 이 고장나고 손상된 부위에 주사를 직접 놓아서 그 낫는 힘을 깨워줘서 치유하게 하는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몸속에 낫는 힘을 자극하는 것이 그 치료의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치유 능력을 깨워준다. 이 네, 원리는 그렇습니다. 너무나 좋은데 네. 이게 어떻게 이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가 되는지 네. 그건 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네, 이제 우리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면 우리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단순하게 뼈와 물렁뼈만 닳아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인대, 근육, 힘줄 뭐 이런 것들이 다 퇴행이 돼서 낡아집니다. 네. 그런데 그 고장난 부위에 풀로 주사 치료를 하면 우리 몸속에 숨어 있지만 아직 발휘가 되고 있지 않은 그 낫는 힘이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점점 회복이 돼가지고 정상 모습으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깨워주는 치료요법입니다. 네. 그러면은 프롤로 치료라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고 관절염 치료는 또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나요? 네, 프롤로 주사 치료가 학문적인 연구는 이미 한 100년 전에도 이미 있었고요. 100년 전에요? 네, 그 의학의 그 어떤 그 문헌을 쭉 보면 100년 전에도 그 치료요법이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본격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된 거는 이제 미국에서 한 60년 전서부터 그 많은 의사분들에게 이렇게 전수되기 시작했고요. 저희 나라에서는 한 10여 년 전서부터 도입이 돼서 차츰 많이 여러 분들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관절염 치료는 언제부터 하게 된 거죠? 관절염 치료도 우리나라에서 한 10여 년 전서부터 본격적으로 했죠. 네. 10년이나 세월이 어떻게 보면 또 길진 않기 때문에 네.
부작용 같은 게 좀 있지 않을까 이런 네. 부분 많이 우려할 것 같아요. 네. 뭐 의학에서 하는 모든 치료는 항상 부작용, 후유증, 합병증의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몸속에 낫는 힘을 깨워주는 주사 치료이기 때문에 부작용이나 후유증의 염려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무슨 우리 몸의 피부를 절개해서 네. 째가지고 뭘 없애고 하는 치료가 아니라 고장난 부위를 그저 회복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심각한 부작용이나 후유증은 생각할 수 없겠죠. 좀 안심이 되네요. 네. 근데 이 프롤로 치료가 또 PRP 프롤로 치료라고 있잖아요. 네. 그냥 프롤로 치료와 PRP 치료 어떻게 다른 거죠? 네. PRP 프롤로 치료는 프롤로 치료의 한 방법입니다. 네. 치료 원리는 같은데요. PRP라고 하면 그 혈소판 농축 혈장액의 그 영문 표시인데요. 이 주사용액을 혈소판 농축 혈장액 PRP를 이용해서 낫는 그 힘을 자극하는 치료입니다. 네. 치료 원리는 다 같습니다. 그런데 환자 본인의 혈액을 채취해서 그걸 처치를 해서 그 중에 혈소판을 농축해서 혈장하고 같이 만듭니다. 그래서 네. 그 환자의 고장난 부위에 주사 치료하는 게 PRP 프롤로 주사 치료입니다. 그래서 치료 원리는 같습니다. 그런데 그 치료의 그 자극이 좀 더 강하고 치료를 한 단계 더 빨리 낫게 해줘서 이 치료를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낫게 하고 치료 횟수를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PRP 프롤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 PRP 프롤로 치료 과정이 궁금한데요. 저희가 병원으로 한번 가봤거든요. 함께 화면으로 보시면서 좀 더 설명을 듣겠습니다. 네, 환자분이 오시면요, 이제 간단한 기본적인 검사를 합니다. 엑스레이 촬영을 해서 어느 부위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 간단한 검사를 하시고요. 그 엑스레이를 잘 분석하고 어떻게 아프셨는지 진찰을 잘 한 다음에 그 고장난 부위를 잘 먼저 밝혀내야 합니다. 그리고 환자분으로부터 피를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를 뽑아내는 과정이고요. 보통 그렇게 많이 뽑아내진 않고요. 한 분에게서 한 30cc 혹은 60cc 정도 뽑아냅니다. 그래서 그 혈액을 이런 그 특수한 용기 속에다 집어넣어서 이 같은 그 무게로 잘 정확하게 뽑았는지 검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서 그 원심 분리를 시켜서 그 피 속에 있는 저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적혈구고요. 네. 노랗게 보이는 부분이 혈장입니다. 그래서 그 혈장 부분과 또 혈소판 부분을 이렇게 분리해서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보이는 것, 밑에 보이는 것이 혈소판 부위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혈장입니다. 그래서 그 용액을 그 환자분의 고장난 부위에 네. 정확하게 찾아서 그 PRP 프롤로 주사 치료를 하는 모습입니다. 네. 환자 입장에서는 뭐 피 뽑고 주사 네. 맞고 그러면 끝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거의 대부분의 치료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무서운 치료는 아닙니다. 네, 정말 이 관절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고질병이라고도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다는 건 좀 많이 놀라운 것 같아요. 네. 시술 시간은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보통 한 분당 한 실제 시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분 내지 한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물론 준비하고 이러는 시간은 별도로 있지만 실제 치료하는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네. 아픈 부위에 주사를 하는 거니까 네. 그게 좀 통증이 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뭐 주사니까 우리 꼬집어도 아픈데 주사가 하나도 안 아플 리는 없겠죠. 그런데 다행히도 그 의학이 발달하면서 그 아픈 부위에 미리 그 마취, 피부에 마취 주사를 놓고 그 부위에다 PRP 프롤로 주사를 치료를 하기 때문에 주사가 그렇게 공포스럽게 아프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요? 하나도 안 아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뜨끔한 정도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주사 맞는 느낌은 있겠네요. 느낌은 있죠. 이건 전신 마취하는 게 아니니까요. 네. 그럼 PRP 프롤로 치료 일반 치료와 비교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예, PRP 프롤로 치료는 일반 그 프롤로 치료보다 시술 횟수, 치료한 횟수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네. 거의 대부분 한 반 이하로 줄어들고요. 이 효과가 빠르고 치료 과정이 빠르기 때문에 그 환자 그 바쁜 현대 생활에서 좀 더 빨리 낫게 해주고 시간을 절약해주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환자 본인에게 있는 혈액을 추출해서 그중에 그 혈소판 부분을 농축해서 놔주는 거기 때문에 네. 무슨 이물작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자기 몸에 있는 걸 자기 몸에 다시 주사하는데 큰 부작용이라는 건 상상하기가 어렵겠죠. 네. 그런 안전한 그 또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시술이긴 하지만 좀 주의해야 될 점 같은 거 있을까요? 네, PRP 프롤로 치료는 치료 원리는 제가 거듭 말씀드린 대로 아주 안전하고 입증된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그런데 네. 그 주사 넣는 치료 부위가 고장난 부위에 정확하게 치료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 고장난 부위를 정확히 찾아서 그 병에 맞는 부위를 치료할 때는 반드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그 부위에 주사를 해야지만 그렇습니다. 효과가 있다. 예, 필요 없는 부위에 맞아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건 예. 뭐 환자가 주의할 부분은 아닌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치료 원리가 항상 우리 몸속에 낫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걸 네. 깨워주는 치료라는 그 원리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수술 없이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하는 PRP 프롤로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치료 사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치료 사례 만나볼까요? 이분이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셔서 과거에 그 무릎 뼈 사이에 있는 물렁뼈가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반월상 연골 파열이라고 하는데요. 그 네. 관절 내시경으로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통증이 개선되지 않고 걸을 때 더 저르시고 차에서 있다가 내리면 쩔룩쩔룩거리고요. 네. 다리도 많이 휘어서 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뼈하고 뼈 사이가 이렇게 가라앉았습니다. 가까워졌죠. 화살표 있는데 그러면 소위 물렁뼈가 많이 아프겠네요. 다른 거죠. 예. 그래서 뼈가 닿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도 PRP 프롤로 치료를 했더니 그 뼈 사이가 좀 더 넓어졌어요. 네. 그리고 통증도 없어지셨고 이분은 만약 이 치료가 없었다 그러면 인공관절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또 전에 치료하셨던 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하는 권유를 받으셨었는데 네. 지금은 잘 지내시고 저 뼈 사이가 넓어지면서 휜 것도 좀 없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은 운동도 하고 다니시고 그래요? 아주 잘 지내고 계십니다. 네.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 PRP 프롤로 주사를 몇 번이나 맞으신 건가요? 한 3회 맞았습니다. 3회요. 그러면 네. 한 번 맞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나요? 한 번 맞고 우선 벌써 좋아진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네. 네, 이제 지속적으로 좋아지기 위해서 반복해서 치료하셨고요. 이분은 이 주사 치료하신 지 벌써 한 6년 지나셨습니다. 6년 동안 다른 특별한 치료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3번 맞은 후에는 그냥 계속 잘 지내고 계십니다. 계속 맞아야 한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닌가 봐요. 물론 계속 아프다 그러면 제가 계속 치료할 수는 있겠지만 다 낫는데 계속 맞을 필요는 없죠. 네. 그렇군요. 왜 요즘에는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치료가 참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 그런 건 아닌가 싶었는데 네. 그건 아니네요. 네.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방법이야 뭐 많이 있겠죠. 찜질을 해도 잠시는 덜 아프고 네. 소염진 통제 써도 잠시는 덜 아프겠지만 저는 이 치료하면서는 절대 그 소염진 통제 쓰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염진 통제는 우리 몸속에서 그 낫는 힘을 자극해 하는 게 아니라 좀 가라앉히거든요. 그래서 소염진 통제는 전혀 쓰지 않도록 그렇게 지시하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도 궁금한 게요. 인공관절을 끼웠는데 통증이 있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도 이제 치료를 하신다면 효과나 뭐 이런 부분은 어떤지요?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인공관절 수술하고 대부분의 환자들이 결과가 좋지만 때로는 많이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아파하시는 원인을 먼저 그 의사가 잘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인공관절 수술하고 그 안에 있는 그 인공물이 덜렁덜렁거리고 빠질 정도다 그러면 그건 수술을 다시 해야 됩니다. 예. 근데 그런 건 아닌데 네. 엑스레이나 뭐 이런 모습으로 보면 수술은 다 정상적으로 되는데 환자는 계속 아파하든지 쩔룩거리든지 혹은 무릎에 계속 물이 차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네. 초음파라든지 여러 가지 자세히 보면은 그 안에 힘줄이나 인대 혹은 다른 구조물에 고장이 난 게 보입니다. 그럼 그 부위에 PRP 프롤로 치료를 하면 다시 안 아프게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사례 또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분도 퇴행성 관절염을 앓으시는 72세 남자분이었는데 저기 이렇게 화면에
좌측에 모자 모양으로 이렇게 네.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뼈하고 물렁뼈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면서 그 부위에 뼈와 물렁뼈가 퇴행이 돼서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분에게 PRP 프롤로 치료를 했더니 이렇게 뼈하고 물렁뼈가 파였던 부분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거는 뼈가 새로 생긴 거예요? 생긴 겁니다. 뼈하고 물렁뼈를 여기다 이식 수술한 건 아니고요. 정기적으로 PRP 프롤로 치료를 했더니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연세가 있으시다 할지라도 그 고장난 부위에 주사 치료를 해서 낫는 힘을 깨워준다 그러면 회복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프롤로 치료를 하는 사람들은 수술을 무조건 하지 않고 주사만 하는 건 아니죠.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수술하는 의사니까 네.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하자고 하지요. 그런데 그러세요? 이 PRP 프롤로 치료를 한 이후에는 그 인공관절 수술이라든지 그 관절경 수술을 한다든지 하는 그 필요가 굉장히 없어졌고요. 그러나 꼭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죠. 그러면 수술을 한 사례도 좀 만나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해보시죠. 네.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요. 이분은 소아마비가 있으신 분이었는데요. 한쪽에 관절염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좌측 사진에 보면 그 동그라미 안에 보면 뼈와 뼈가 다 닿았습니다. 굉장히 심하게 심했습니다. 휘셨네요. 그래서 뼈끼리 닿는 관절이었고요. 네. 다리도 이렇게 우측 사진에서 보면 이렇게 다리가 많이 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은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여러 병원 다니면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상담을 해보니까 이 과거에 소아마비로 수술을 했고 힘줄이나 근육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그래요? 판정을 받으셨어요. 네, 네. 프롤로 치료, PRP 프롤로 치료를 하면서 휜 다리를 같이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보시다시피 좌측 사진에 보면 뼈와 뼈가 닿던 부위가 틈이 생겼죠. 그래서 뼈 물렁뼈가 생겼고요. 우측 사진에 보면 이렇게 휘어있던 다리가 예. 곧바르게 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수술 치료하고 PRP 프롤로 치료를 같이 했던 분입니다. 네. 지금 전혀 이 부위에 그 무릎에 통증이 전혀 없죠. 근데 이렇게 수술도 하고 PRP 프롤로 치료도 하고 두 가지를 병행하면 네. 괜찮나요? 혹시 뭔가 상충되는 건 전혀 없습니다. PRP 프롤로 치료는 뭐 마취 안 하고도 할 수 있지만 네. 이분은 이제 수술을 하셨으니까 예. 수술해서 다리가 아주 심하게 휘었던 거 피는 거는 주사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휘어 있는 걸 교정해 주는 수술을 했고요. 그리고 뼈가 닳고 물렁뼈가 닳아서 이렇게 닿았던 부분은 PRP 프롤로 치료를 겸해 주니까 다리 휜 게 곧바라지면서 안에 있는 그 물렁뼈가 회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서로 도와준 효과는 있을지언정 서로 상충되는 건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수술도 직접 하시는. 물론 수술은 제가 해야죠. 네. 네. 그렇다면 프롤로 치료 후에 일상생활에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네. 주의할 점은 우선 심리적으로 너무 위축되지 말라고 권합니다. 대개 이제 주사 맞고 치료하고 나면 이거 혹시 내가 또 망가지면 어떡하나, 내가 잘못해서 이것도 고장나지 말아야지, 가만히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치료의 장점은 일상생활을 다 허용합니다. 직장인들은 직장 다니면서 치료하실 수 있고요. 가사일을 보시는 분들은 가사일을 하시는 범위 내에서 하면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장점이기 때문에 너무 심리적으로 위축돼서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혹시 치료하는 게 방해돼서 내가 망가지지 않을까 하고 근데 그거 중요할 위축될 것 필요는 같은데요? 없어요. 아니 왜냐면 네. 주사 맞았다고 다 나을 것처럼 너무 막 이렇게 활동하면 안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과도한 운동은 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아픈 분이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막 뛰고 운동할 수는 없죠. 그런데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본인이 소화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운동이든지 취미생활이든지 직장생활이든지 다 유지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치료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심리적으로 너무 위축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치료하면서 마음껏 돌아다니고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요. 네. 네, 너무 좋네요. 네. 그런 얘기는. 자, 그렇다면 또 하나 여쭤볼게. 관절염이 있으면은 운동에 너무 무리가 가서 하면 안 된다라고 하거든요. 네. 좀 무리가 안 가는 그런 관절염에 무리가 안 가는 그런 운동 같은 거 있을까요?
네, 운동이 소개된 거는 뭐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걷는 운동도 있고, 수영하는 운동도 있고,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요가도 있고, 네. 유연체조도 있고, 뭐 운동 종류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운동이 관절을 치료한다라기보다는 다양한 운동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본인이 즐겁게 그리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은 어느 걸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꼭 자신에게 맞춰서 운동을 해야죠. 어떤 운동하면 낫는데더라. 난 그것만 열심히 하면 난다. 그러면 너무 과장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운동이 몸에 유익한 건 사실이지만 네. 어느 운동만 하면 난 싹 낫는다. 그러면 그건 좀 과장된,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지나친 표현이니까 건강을 위해서 꾸준한 운동 그리고 몸에 적절한 자극을 주는 거는 유익하지만 어느 운동만 했을 때 싹 낫는다. 그건 좀 과장된 표현이니까 적절한 선을 찾아서 운동을 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아니, 어디선가 보니까요, 뭐 관절염이 있으면 마라톤이라던가 이런 거 등산 절대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수영이라던가 이런 네. 것만 해라. 네. 그렇게 권하시기도 하던데요. 네, 이제 그렇게 권해주신 분의 뜻은 그 수영을 하든지 물속에서 하는 운동은 우리 그 중력을 많이 덜어주기 때문에 평소에 관절이 아프셨던 분들도 운동할 때 아프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력은 덜어주면서 근육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 좋은 운동이죠. 그러나 그 운동만 하면 관절염이 낫는다. 그러면 그건 좀 곤란한 얘기고요. 또 관절염이 있는 분은 그 마라톤도 하면 안 되고 뛰어도 네. 안 되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건 오르막길도 안 된다고. 너무 그건 또 사람을 너무 위축시키는 거고요. 같은 관절염이 있다든지 같은 그 다리가 휘어 있는 분이라도 운동 능력이나 그 소화하는 능력이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맞는 정도에서는 적절한 운동 자극은 누구에게나 유익합니다. 아, 꼭 그래요? 가만히 있어야 되지 않습니다. 네. 아우, 뭐 하지 말라는 게 없으시니까 요새 마음이 너무 편해요. 뭐 과도한 걸 무리하게 하라고는 하지 않지만 네. 감당할 수 있는 건 다 허용합니다. 아, 잘 알겠습니다. 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뭐 이렇게 좋은 치료가 있다 하더라도 예방이 가장 중요한 거겠죠. 네. 젊었을 때부터 이제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조심해야 될 거라던가 네.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이제 그 요새는 그 생활이 다양화되면서 젊은 분들도 그 다양한 스포츠, 혹은 다양한 취미 생활을 하면서 그 젊은데도 이렇게 다치고 그게 후유증으로 남아서 관절염이 생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대 손상이 됐는데 적절한 치료가 안 됐든지, 혹은 그 무릎뼈 사이에 있는 물렁뼈, 반월상 연골이 찢어졌는데 치료가 안 돼서, 혹은 적절한 치료가 안 돼서 관절염이 와서 또 그 고생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항상 조기에 치료를 할 때는 네. 치료 횟수도 짧고 또 더 연세 드셨을 때 혹은 더 나이가 들었을 때 나빠지는 것을 미리 예방도 하고 치료를 하니까 항상 조기에 치료를 하시라고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끝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병원에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을 많이 접해 보는데요. 그분들에게 보면 그 두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이 몸이 아파서 생활이 불편해서 겪는 고통도 있고요. 그러니까 절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뭐 무릎이 붓기도 하고 계단 올라갈 때 힘들고 그런 굉장한 그 육신의 그 신체적인 고통이 있는 반면에 또 굉장히 그 마음의 그 스트레스와 고통을 함께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그 관절염이라는 게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내가 인공관절 수술해라. 내가 벌써 어리진 않겠지만 아직 난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벌써 인공관절 수술해야 되나, 수술했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굉장한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그런 분들 절대 마음에 실망하지 마시고 이 좋은 치료 방법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나을 수 있다는 그 희망을 갖고 실망하지 말고 밝은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사시도록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라파메디앙스의 김영욱 원장님이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점차 퇴행성 관절염 환자도 늘고 있는데요. 오늘은 퇴행성 관절염을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는 PRP 프롤로 주사요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민하셨던 분들 오늘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